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의 칼끝이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액 헌금 요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통일교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소외와 갈등 속 어르신들에게 먼저 안녕을 묻고 세대 화합을 실천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티비가 3,000원 김치찌개로 은둔 고립 청년들을 돌보는 따뜻한 밥상 전지욱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탈북민 1호 신학 박사인 이춘영 목사의 삶이 구티비의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위장 포교와 가정 파괴 등 반사회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켜온 이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시킨 혐의를 받으며 이른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생불사를 주장하며 신천지 내부에서 약속의 목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긴자로 불려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왜곡된 교리로 40여 년간 수많은 가정 해체를 일으키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엔 방역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그가 이번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이만희야! 내 이놈! 최영생 군교사기꾼!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차량에서 내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21년도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하셨습니까?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해 정치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명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가입된 신도는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합수본은 이 같은 조직적 가입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과 총선 등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를 비롯한 전직 핵심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의 지시 없인 이런 집단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합수본은 이 씨가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판단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이 씨가 95세 고령임에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핵심 간부들에 이어 이만희 교주의 신병까지 확보될 경우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22일 통일교로 잘 알려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하급심의 해산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교단은 지난 수십 년간 신도를 상대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등의 무리한 활동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에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을 해산하기로 확정한 건 처음입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종교단체와 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말벗이 되며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녕을 묻는 작은 실천이 초고령 사회 속 단절을 넘어 지역사회를 밝히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세우려는 현장을 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바깥 세상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회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깨트리는 거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 세대를 사회적 비용이나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번지면서 세대 갈등과 단절이라는 안타까운 그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노인 세대를 선배 시민으로, 청년들을 후배 시민으로 부르며 새로운 연대를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세대학교와 군포시 노인복지관이 함께 발족한 한세대학교 안녕봉사단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오후 예비 간호사들이 활동에 나섭니다. 복지관에서 꼼꼼한 사전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어르신 댁으로 향합니다. 양손 가득 생필품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청년들의 모습엔 어르신을 향한 진심이 묻어납니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좁은 방 안. 귀가 어두운 어르신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며 여름철 건강을 살핍니다. 36.4도 정상이세요. 아, 그래? 네, 다행이네요. 혈압도 정상, 체온도 정상이세요. 청년들의 방문은 홀로 보내는 시간이 익숙했던 어르신에게 세상과 다시 마주하는 소중한 창구가 됩니다.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그래. 혼자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나에게는. 학생들에게도 이번 봉사는 특별한 배움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와 강의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사람을 향한 책임감을 몸소 익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무슨 말 하시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직접 만나 뵈서 이야기하고 살고 계시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전화상에서 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구나 하고 이해도 되고, 앞으로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될 때 또 미리 이런 식으로 많이 라포를 쌓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서비스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배움과 재능으로 이웃을 돌보는 청년들과 삶의 지혜로 응답하는 어르신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관계가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가 지난 4월 기획보도 하나님과 동업 중을 통해 소개한 따뜻한 밥상 전지욱 대표에게 24일 수요 직원 예배에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3,000원 김치찌개로 은둔 고립 청년을 섬기고 있는 전 대표는 그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라며 뭉클한 소명을 전했고, 구티비 임직원들도 그의 사역의 뜻을 모아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게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언제든지 저희를 도구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대표는 예상치 못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1호 신학 박사인 이춘영 목사의 삶이 구티비 간증 토크쇼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 공개됩니다. 이 목사는 북한 엘리트 출신으로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감금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복음을 통해 회복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합니다. 방송에서는 탈북민 사역에 헌신하게 된 계기와 한국 입국 후 16년에 걸쳐 완성한 특별한 이야기의 의미도 공개됩니다. 탈북민들이 이미 미리 온 통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북한을 섬기기 전에 탈북민 교회를 잘 섬기시는 한국 교회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걸어온 복음 통일의 여정은 25일과 26일에 이어 30일 구티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군산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군산 지역 성시화와 다음 세대 섬김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총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백석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해 연합과 화합의 뜻을 나눴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대성 목사는 연합회의 영적 위상을 강화하며 장학 사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장학 사업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후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일도 이끌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군산시 장로교회연합회는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앞두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천본부가 한국교회 지도자 회개 기도성회를 열고 한국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개와 성령운동의 회복을 강조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고백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사역과 앞으로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사랑,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태평소 연주와 우간다 학생들의 전통 악기 공연이 이어지며 축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 측은 언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고 출석 기일을 변경하길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는 이달 30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합수부는 선거 당일 현장의 투표 지연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합수부는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주요 재개발 지역의 신축 분양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 2구역에 들어서는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최고 27억 6천만 원으로 책정되며 부평 3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북권인 장위 지역까지 20억 원 선을 위협하면서 고분양가 기조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식음료와 외식업체들이 원재료비와 환율, 또 물류비 인상에 상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가 오는 26일부터 음료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하는가 하면 필수 식재료인 계란값은 10구당 5,200원을 돌파하며 역대 처음으로 5,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6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대신 적용 대상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교통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향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인유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자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의 과거 편향된 의료관과 12.3 계엄 국면에서 보인 행보를 문제 삼으며 부적격한 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국민시간 이전 개정 통계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비용이 5년 사이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의 가사노동 소비 규모는 129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유년층 부양 비용을 넘어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 등 한미 간 안보협력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의 철저한 행사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화 대신 정면 대치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이란 전쟁 종전 단계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자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계의 대표적 한국계 의원인 영김 의원과 앤디 김 의원이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자질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은 스틸 대사가 한국을 잘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한 반면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과거 차별 발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대립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마친 스틸 대사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 곧 부임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에 따른 한인 사회의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
달러화 결제까지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 재입국 수용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약속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던 이란은 제값을 받고 원유를 팔 수 있게 됐지만 동결 자금 반환 등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 내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갈등 완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이 배제되고 이란과 카타르 등이 참여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한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로 정치적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이례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파리 샹젤리에 기온이 41도, 보르도는 41.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하자 당국은 전국 1,300여 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수도권 열차 운행을 감축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서 13명이 익사하고 차량에 방치된 역류아가 숨지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미국 텍사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총을 쏜 한국계 미국인 벤저민 송 씨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반자동 소총을 발사해 현장 경찰관에게 관통상을 입혔고 함께 기소된 시위대 7명에게도 최고징역 70년형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8도, 대구와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한 민주주의 질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진상 규명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